나서 묘자리 앞에 보면 돌기둥이 2개 있죠. 이걸 뭐라 하죠? 예, 망주석입니다. 그리고 망부석이 아니고 망주석, 그 망주석이 보면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게 다람쥐 맞을까요? 이게 위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래 가는 게 맞을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직학박사 1호 건건석하 서지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묘 가서 보면은 그 산수 앞에 육각으로 된 돌기둥 2개가 있죠. 이 돌기둥 위에는 이렇게 좀 봉우리 같은 것도 있고 밑에는 받침돼 있습니다만, 이 돌기둥과 그 돌기둥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어떤 동물, 우리가 현재 잘 보면 제일 많이 눈에 쉽게 띄는 것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있고 그 앞에 심지어는 밤 같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과연 이게 다람쥐일까? 이 다람쥐 형상을 하고 있는 조그만 동물의 정확한 이름은 새호라고 합니다. 새호는 그 가늘 새자에다가 호랑이 호자. 그래서 작은 호랑이, 가는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새호가 정말로 호랑이? 아무리 봐도 호랑이가 아닌데 새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새호라고 하는지와 그 이유, 또 보면은 이 호랑이, 그 다람쥐 모양하고 있는 새호가 어떨 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어느 묘자리 가면은 묘자리 기준에서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가기도 하고 어느 묘 가면 반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새호의 유래, 그리고 새호의 의미, 그리고 새호를 어떻게 위아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 새호가 붙어 있는 이 돌을 바로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망주석, 망부석이 아닙니다. 망부석은 그 여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 해서 이걸 망부석이라고 부르죠. 이 망부석은 지아비 부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즉 망주석은 발알망자에다가 기둥주자 돌석자인데, 이 망부석은 발알망자에다가 지아비 부자가 들어가서 아내가 지아비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일화하고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많이 보는 우리 돌, 그러니까 이 망주석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새호까지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주석은 참 오래됐습니다. 망주석의 유래라고 본다면은 중국에서 500년경 정도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 경주에 있는 현재 원성왕릉, 괴릉이라고 하죠. 그 괴릉과 흥덕왕릉에서도 그 망주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망주석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가서는 상당히 이 망주석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많이, 다방면에 많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대부 묘소에는 거의 예의 없이 이런 돌기둥, 망주석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망주석이나 어떤 새우의 유래를 조금 알아보려면은 그 풍수지리의 어떤 대략적인 기원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풍수지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자생 풍수지리가 있고 중국에서 넘어온 풍수지리가 있습니다. 통일신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그때 입당했던 스님들이 풍수지리를 배워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그걸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기존 풍수지리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시대를 거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풍수의 이론이 가장 정교하게, 다양하고 정교하게 융합이 돼서 각 분야, 특히 궁궐이라든가 왕릉 쪽에 아주 다양한 풍수 이론들이 접목되고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어떤 풍수적인 이론을 볼 때 그 조선시대의 그 양택으로서는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조선시대의 궁궐, 혹은 그 뒤에 이루어지던 서원이라든가 오래된 서원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풍수의 양택이라는, 그런 양택은 산 사람들의 집터 같은 경우입니다. 양색의 풍수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택,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는 주로 이제 왕릉을 중심, 왕릉과 사대부들의 묘자리를 통해서 그런 문화라든가 풍수적인 문화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왕릉과 궁궐 같은 이런 건축물과 그 무덤, 응에는
부단 풍수의 이론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가적 정서라든가 음양오행설, 풍수 이론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음양오행설이나 풍수지리의 이론을 접목하지 않고는 궁궐이라든가 왕릉을 풀어갈 수가 없을 정도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런 이론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풍수지리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실제 풍수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묘자리 하나를 잘 쓰면은 완전히 부자가 되고 묘자리 하나 잘못 쓰면 망하고 집 토지면 부자고 너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풍수지리가 많이 미신화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이런 동양학이 다 그렇기 동양 역학 쪽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근거 없이 막 그렇게 겁도 주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이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풍수지리에서 미신적 요소를 배제한다면 즉 묘터 하나나 집터 하나가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있을지언정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짓는 건 아니란 얘기죠. 단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풍수의 이론들을 정확히 알고서 활용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좀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알고 활용한다면은 자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과 성공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 바로 동양의 지혜 중에 하나죠.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이 망주석 자체에도 바로 풍수지리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망주석이 중국과 우리나라 신라 시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도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망주석이라는 역할은 뭐냐? 이렇게 특히 조선 왕릉을 기준으로 칠 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현재 태조 이성계의 왕릉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이 모두 볼 때 왕릉은 이렇게 곡장으로 이렇게 곡장이라고 해가지고 왕주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즉 북쪽과 좌우가 전부 다 이렇게 면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대부의 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일반 묘도 보면은 그 선익이라고도 하지만 매미날개처럼 얇은 선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좌청룡 우백호처럼 작은 좌청룡 우백호처럼 해서 능 주변을 이렇게 양 날개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갖냐? 바로 왕릉에 있는 곡장이나 둘러싸고 있는 곡장이나 일반 묘에 있는 이렇게 날개 같은 것들은 그 명당자리, 혈자리라고 하죠. 묘자리에 있는 그 기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 있는 그 사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을 하거나 마주보아야 할 만한 앞자리, 즉 묘의 보통은 남쪽이 되지만 그 삼면을 제외한 정면 앞에 우리가 절하는 자리라고 하죠. 그걸 소명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자리는 막아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여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기운이 좋은 묘자리 기운이 밖으로 새 나간다고도 생각하고 또한 밖에서 안 좋은 사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안에 있는 생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막아주는 것들을 바로 역할을 그 망주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사기를 살기라든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보통은 이 망주석에 대해서 잘 보면 남자의 심볼 남근처럼 생겼다 해서 자녀를 기원한다, 아들을 기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두 개씩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남자하면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면은 하나를 세우는 게 보통 우리의 그 정서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망주석 이 발알망자를 보고 바라본다 해서 먼 곳에서도 이렇게 볼 때 묘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묘자리를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이 널리 출타했다가 그 묘자리를 망주석을 보고서 찾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 풍수적 원리에서 볼 때 이것은 망주석은 유교 문화가 아니고
왕릉의 유교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풍수문화입니다. 유교문화와 풍수문화라는 건 유교문화는 예의인 예의. 왕릉에 갖춰진 예의. 보면은 왕릉에는 거기 보면은 문인석도 있고 무인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런 유교문화가 아니라 풍수문화입니다. 풍수에서 마을 어떤 집터 동네에 보면 마을 어기에는 특히 그 물이 나갈 때 물 나가는 지역에 중간에 큰 돌이 있으면 뭐 좋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뭐 화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구에서 수구사라고도 합니다. 한문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마을 입구에 보면 그 마을 입구 양쪽의 길에 정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장승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어떤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아울러 또 밖에서 들어오는 살기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안에 있는 그 무덤의 주인들을 수호해준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망주석입니다.